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 그냥 참거나 소화제 하나 드시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 문제입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입니다. 가슴이 전즉 건강한 습관은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밥을 먹고 나면 가슴 한가운데가 쓰리거나 타는 것 같다.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자꾸 헛기침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물이 올라오거나 입 안이 쓰다.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더부룩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원래 위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속이 쓰린 거 아닌가요? 소화제 먹으면 좀 나아지니까 그냥 두면 되겠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단순히 속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생활 습관으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50대 초반의 직장인이셨는데 몇 년째 식사 후에 가슴이 쓰리고 밤에 누우면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과식한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다 드시는 것으로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자꾸 쉬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인후 자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쓰린 게 목이랑 연결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속 문제인 줄만 알았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위는 강한 산성의 위산을 이용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문이 있어서 보통은 음식이 들어올 때만 열리고 다시 꽉 닫혀서 위산이 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상태예요. 식도는 위와 달리 위산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산에 노출되면 염증과 손상이 생깁니다. 위염은 위 내벽에 직접적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뉘는데 만성 위염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염이 오래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고 심한 경우에는 장상피화생이라고 해서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하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위암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질환이 얼마나 흔한지도 먼저 아셔야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간 500만 명을 넘습니다. 위염 환자 수는 더 많아서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연간 600만 명 이상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실제 유병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을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식도 점막의 손상입니다. 위산이 반복적으로 식도를 자극하면 식도 점막이 헐고 식도염이 심해져요. 더 오래되면 발해식도라는 상태가 됩니다. 발해식도는 식도 점막이 위산에 적응하면서 위나 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상태인데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해식도 환자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3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위산이 식도 위로 올라와 인두와 후두를 자극하면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인후 이물감이 생기는데 이를 인후두 역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목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분들 중에 이 경우가 적지 않아요. 2006년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만성 기침 환자의 20에서 40%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염과 위궤양 역시 방치하면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나 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염은 위암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위암의 확실한 발암인자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오래전부터 명치가 은근히 아프고 더부룩한 증상이 있었지만 늘 소화가 원래 안 좋은 체질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받아보셨더니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헬리코박터균도 양성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살면서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내시경 결과를 듣고 나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오래된 위장 불편함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 관리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하부 식도괄약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근육이 느슨해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과식, 비만, 복압을 높이는 자세, 지방이 많은 음식, 카페인, 알코올, 흡연 등이 모두 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2006년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원인은 위배출 지연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위 안의 내용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만큼 역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름진 음식과 고지방 식사가 위 배출을 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를 줄입니다. 2009년 신경위장관학 및 운동성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지각을 악화시키고 위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속이 더 쓰리고 불편해지는 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번째는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 과식,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 늦은 시간 야식은 모두 위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위산 역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2005년 미국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눕는 것이 역류 증상 발생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균은 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지속되면 위축성 위염과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는 내시경, 혈액검사, 호기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감염이 확인되면 제균 치료를 통해 위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세계소화기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관절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량과 식사 속도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위가 팽창하면서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기 쉬워집니다. 전체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끼를 20분 이상에 걸쳐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6년 소화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소량씩 자주 먹는 식사 방식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아주 가볍게 드세요. 잠자리에서도 머리와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여서 주무시면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류를 악화시키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와 카페인 음료, 술, 탄산음료, 초콜릿, 기름진 튀김류, 매운 음식, 토마토 소스, 감귤류 과일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하거나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을 드신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빈도를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식습관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너무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2020년 위장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고염식이 위점막 손상과 위축성 위염 진행과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과 염장식품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위를 누르는 복압이 높아지고 역류가 더 잘 됩니다. 2012년 내과 연보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체중인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체중을 줄였을 때 역류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허리를 꽉 조이는 벨트나 의류도 복압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걷기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위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후 규칙적인 보행이 위 배출 속도를 높이고 역류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단,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은 오히려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1년 정신신체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완요법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덟 번째는 흡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흡연은 하부식도 괄약근 기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늘립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려면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영양소도 말씀드릴게요.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인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U라고 불리는 메틸메티오닌이 위 점막 재생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9년 식품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양배추 추출물이 위 점막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양배추를 살짝 쪄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위 점막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이 헬리코박터균 억제와 위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09년 암 예방 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헬리코박터균 수치가 감소하고 위 점막 염증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알로에베라도 도움이 됩니다.
2015년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알로에베라 음료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알로에가 식도와 위 점막을 코팅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알로에 겉껍질에 포함된 성분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품용 알로에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도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식품입니다. 2019년 분자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 운동성을 개선하고 위 배출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구역감이나 더부룩함이 있을 때 생강차를 가볍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직접적으로 늘리고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낮춥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시거나 드실 때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요. 술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 점막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탄산음료는 위 내 가스를 늘려서 복압을 높이고 역류를 유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커피를 하루 서너 잔씩 드셨고 저녁엔 반주도 거르지 않으셨대요. 가슴이 쓰리고 새벽에 신물이 올라와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았지만 워낙 오래된 증상이라 그냥 달고 사는 것처럼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미란성 위염이 같이 발견됐어요. 이분이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저녁 술을 주 2회 이하로 조절하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석 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밤에 깨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된 증상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한지도 말씀드릴게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음식을 삼키기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체중이 의도치 않게 줄고 있을 때, 식사 후 구역질이나 구토가 반복될 때, 대변이 검거나 피가 섞인 것처럼 보일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소화기 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 검진을 통해 위 내시경을 2년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5%를 넘는다는 국립암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이 위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이고 위염은 위 점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두 질환 모두 그냥 두면 식도 손상, 발해식도,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원인으로는 과식, 식후, 바로 눕는 습관, 기름진 음식, 커피와 술, 흡연, 스트레스,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소량씩 천천히 먹기, 식후 최소 2-3시간은 앉아있기, 취침 전 야식 피하기, 커피와 술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생강, 알로에베라가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 검진 위 내시경을 꼭 챙기세요. 속이 쓰린 것을 그냥 체질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취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아침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위장을 바꾸고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